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10월의 중순인데 평택 고독 신도시에는 오전에 비가 조금 왔습니다. 조금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아마 좀 추울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은 IDM은 종합반도체 회사를 말합니다. 종합반도체 IDM에 비해 삼성전자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텔하고 삼성을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삼성이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나서 이제는 삼성이 지금 조직 개편이라든가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들어갈 예정인데, 좀 더 빨리 이재용 회장의 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회장 그 사진입니다. 지난 2월 달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재용 회장의 그 사진이 좀 신문에 올라왔는데 요즘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얼굴이 좀 늙어 보이고 많이 피곤해 보였는데 좀 분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제 삼성 다니시는 분, 그 다음에 또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평택 캠퍼스 P4에서 또 연락이 왔었어요. 뭐냐면 지금 페이지 3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페이지 4에도 뭔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더라는 반가운 소식이 왔거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저한테 또 이렇게 관계자가 연락이 오기를 저기 게이트 P4의 2번 게이트에서 하루에 이렇게 카드를 찍는 인원이 한 9,5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 게이트, 5번 게이트, 저 동쪽 편이죠. 1호사동하고 그린동하고 복합동 쪽에 있는 그쪽에 인원이 많은데, 거기도 한 10,000명 찍는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P4에서 대략 한 2만 명,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시는 분이 또 저 사무 3동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내부 이제 칸막이 공사를 하면서 인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2만 5천 명은 넘는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인원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구독자가 이제 2,400명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소식을 올리면은, 조회수가 그냥 6, 7천 만 이렇게 되는데, 구독을 안 눌러주시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칩질라라는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제국으로 불렸던 인텔을 부르는 말이었었어요. 얼마나 달려가 잘했으면 고질라 영화 아시죠? 완전 괴물 같은. 괴수 이렇게 부르던 때가 있었는데 인텔의 전성기는 1980년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80년대부터 시작을 했죠. 83년인가 85년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했던 것. 그래서 인텔이 전성기에는 팻 겔싱어라는 지금 현재 CEO죠. 이 사람이 자그마치 18살에 인텔의 엔지니어 들어와가지고 486 컴퓨터, 저도 기억납니다. 486 컴퓨터 저도 많이 썼거든요. 이런 칩들을 개발을 하면서 놀랄만한 업적을 쌓았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CEO들이 오고 가면서 인텔이 망가져서 이 겔싱어를 다시 모시고 온 거예요. 다시 모시고 와서 인텔을 한번 살려보겠다 했는데 정말 80년도, 90년도 이런데 인텔 없이는 전자제품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전성시대를 했었고, 제가 지금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여기도 인텔 i7 그거를 제가 쓰고 있거든요. 자, HBM을 한번 볼까요? 인텔은 HBM이 못 만들죠. 못 만듭니다. 여기 보면 HBM이, 올해 SK 하이닉스가 한 50%, 아닙니다. 세대별 HBM3E가 한 50%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HBM3, 삼성도 HBM3 납품하고 있죠. 엔비디아에. HBM2E도 여전히 한 1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여기까지 이렇게 딱 나눠서 여기까지 잘하고 있어요. HBM2. 중국이 지금 HBM2E 이걸 생산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HBM 2세대를 한다 그래요.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HBM도 정말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워낙 우리는 5세대, 그 다음에 내년에 6세대로 가니까 중국의 그 아마 추격은 한동안 힘들 겁니다.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인텔에 실패한 것들이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텔린이라는 CEO가, 인텔의 CEO를 그만두고 나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결정은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의 일이고, 아이폰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아무것도 누구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인텔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아이폰을 만들 테니까 거기에 맞는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 했거든요. 근데 오텔리니 CEO가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이 아이폰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지 몰라가지고 그 칩을 만드는 걸 거절했어요. 근데 이 아이폰, 스티브 잡스가 누구를 찾아왔냐? 삼성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초기 아이폰의 그 반도체는 삼성이 담당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하고, 결별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당시 애플이 제시한 칩 가격이 예상보다 낮았죠. 잘 나가고 있는 인텔이 이게 뭐 흥행이 될지 이 시장이 커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애플의 반도체를 만들어 주기를 거절했던 거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틀렸다. 자기 실수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3년에 그만두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도 고백을 하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어제 MBC가 그 스트레이트인가 거기에 삼성에 대해서 나와 있었죠. 거기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분 누군지 아시죠? 거기서 잘못된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죠. 전용현 부회장이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이지경이 오도록 만든 삼성 그런 전임 이런 임원들이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그 규모가,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내 생각보다 100배 이상 달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일종의 해명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해명으로 안 들려요. 변명이 맞겠죠. 그래서 이 인텔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은 완전히 무슨 뭐 온 동네 북이 다 돼버렸어요. 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크르자니크라는 또 CEO가 있어요. 근데 또 이거는 재무통이에요. 재무통.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인텔을 그 망가지게 했던 CEO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마케터. 그냥 영업하는 거, 재무통. 이런 사람들이, 그러고 이제 뭐 오텔리라든가 크르자니크라든가 이런 CEO들어서 원가 절감에 목을 맸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도 얼마 전부터 삼성전자, 물산, 엔지니어링, 원가 절감을 그렇게 부르짖었죠. 지금은 심지어 협력회사까지 원가 절감을 목을 매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삼성전자도 인텔의 길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텔의 익명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재앙적 수준이었다 그래. 2017년에. 삼성전자가 지금 재앙적 수준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제가 지금 최근에 삼성 관계자들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떨어져요, 삼성이. 그런데 뭐 이 인텔은 이 당시에 뭐 매출도 곤도박질 치고 뭐 영업 이익도 그렇고 뭐 이렇게 되는데, 삼성은 아직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크르자니크가 또 헛발질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오픈 AI예요, 오픈 AI. 샘 올트먼 오픈 AI가 CEO가 와가지고 인텔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억 달러를 오픈 AI에다 투자를 하면 지분을 15%를 주겠다는 제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스완이라는 CEO가 이 제안을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오픈 AI는 누구를 손을 잡았냐?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의 손을 잡았어요. 대박 맞았죠. 그래서 오픈 AI의 현재 기업 가치는 157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인텔은 지금 시가총액이 950억 달러예요. 오픈 AI가 벌써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인텔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CEO들이 몇 가지 실수를 하니까 회사가 거덜나 버리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HBM 3사의 출하량 이제 전망입니다. 4분기입니다. 3분기부터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빨간 거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당연히 지금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가바이트의 이런 그 물량을 납품하고 있고, 삼성은 2330만 기가바이트고, 여기는 이제 마이크론도 굉장히 지금 3분기 실적을 잘 내면서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 되고 후년 되면 이후에 하나가 더 생길 겁니다. 중국 업체들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HBM2 이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대량으로 쏟아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엔 내수가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년 아니면 후년에는 반드시 이 그래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삼성, 이 파란색의 삼성이 물량 깡패인데 이걸 좀 만회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하다가 CPU만은 무너졌다. 이게 지금 인텔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CPU는 인텔이 여전히 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AMD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쫓아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인텔의 그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그 인텔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하고 삼성전자의 공통점이 뭐냐? 종합반도체 기업이라는 거예요. IDM.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목 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걸 다 잘하려고 보다니까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은 여기 또 이렇게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전용현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사과문이라는 입장문을 냈는데, 일종의 반성문 같은 걸 냈는데 조금 좀 시장의 기대치하고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는 AI 호황기를 제대로 캐치를 못했어요. 인텔이 여러 번의 실수를 겪었잖아요. 근데 삼성은 지금 실수는 하나예요, 사실은. AI 인공지능 시대를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거, 그 한 가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AI를 못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기본기는 탄탄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만 올라가면은 삼성전자도 얼마든지 치고 갈 수 있다는 것, 그거를 한번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삼성전자의 전직 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문제가 메모리 업황의 문제라기보다는 AI로 생긴 호황의 호기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다. 메모리는 커머디티, 법용, 뭐 이제 이 그 레거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 커머디티 HB 이 DRAM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HB 저 DDR3, DDR4, DDR5 이런 거 스펙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이걸 대량으로 찍어내는 기술은 엄청납니다. 내 따위도 엄청 잘 나옵니다. 이게 뭐 원가 절감에서부터 생산 과정에서 생산 시간을 당기든 이런 것들은 삼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물량 깡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대량으로 만들어 두고 물류창고에다 쌓아놓고 고객들이 알아서 사가도록 하던 그런 시대의 버릇을, 이런 마인드를 바꾸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삼성의 잘못이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후발주자이다 보니 좀 더 커스터마이징, 고객 맞춤형 이런 메모리에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는 IT 산업이 급변하면서 칩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고객의 요구가 중요해진 이런 걸 잘 살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간의 고객의 니즈를 살펴보는 태도, 제가 부동산을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의 이 요구사항도 니즈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거기에 맞게 이렇게 고객 맞춤으로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직은 좀 그런 게 먹혀드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냥 약속을 잡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거 보면. 그런데 삼성이 이런 고객의 니즈, 그리고 너무 관료화된 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팹리스라든가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괜찮은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갔을 때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자, IDM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반도체 회사 중에서 IDM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인텔하고 삼성입니다. 그래서 이 IDM이 모든 섹터에 직접 대응하기에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도 D램이 있죠, 낸드 플래시 있죠, HBM 있죠, 파운드리가 있죠. 여기에다가 반도체 소재 장비까지 손을 대거든요. 자회사를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다 배분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만난 그분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50대 주반에 이제 중반에 은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삼성 다니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삼성에 들어왔을 때는 삼성에 그 인건비 이런 그 포지션이 크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런 R&D라든가 기술 투자가 좀 늦어졌다는 거죠. 그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계도 해야 되고, 제조도 해야 되고, 패키징도 해야 되고, R&D도 해야 되고, 삼성 같은 데는 반도체 제조 장비까지 손을 대야 되는데, 이미 세상은 분업화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업화로. 잘게 쪼개서. 그런 산업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가장 TSMC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분업화를 통한 고도의 전문화가 정답이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하는 저한테도 마찬가지죠. 공인 중개사 혼자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보조원들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여러분 이렇게 그 파트별로 나눠서 토지, 아파트, 분양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업들도 이제 그렇게 나누는 게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취재 중에 만난 삼성전자의 직원들은 경쟁력 부진을 집단 내부에서, 삼성 내부에서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R&D 예산을 줄였던 것과 비슷하게 삼성전자도 또 480만, 많을 때 500만이 넘는 투자자들한테 좋은 걸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R&D 예산을 줄이고 그냥 회계통, 재무통들이 이 그룹을 짜면서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15년 차라는 한 직원은 자율성이 떨어진 조직 문화를 원인으로 꼽는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관문이 너무 많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도 현직 삼성 반도체 연구원인데 익명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보고서 한 장 쓰는데 한 달씩 연구 개발 연구에는 하지도 못하고 위에 임원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보고서 잘 쓰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를 결정권자들이 신경을 쓰는. 왜냐하면 임원이 오케이 사인이 나지 않으면 그거를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검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로운 걸 시도하기 어려운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하는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다. 당장 성과가 나야 되니까 중장기 이건 생각도 못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장급 직원은 권오현 부회장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급이든 아니면 연구원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을 좀 책임을 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이거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연구 개발이라는 게 실패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하잖아요.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한다면 결제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위에 임원들은 자기 임기 내에 성과를 올려서 성과급을 받아야 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세세한 높은 임원이 밑에 연구하는 사람들 세세한 거 그걸 다 챙긴다는 거예요. 다 요거 일이냐 콩이냐 파치냐 다 따지다 보니까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윗선에서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니까 저 임원이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그거 뭐하러 해 지금 하던 거 그냥 하지 이런 이 문화가 삼성 내부에 상당히 많았는데 이 TSMC는 과거에 어려울 때 R&D 인력을 대폭 늘렸죠. 이번 정부가 올해 들어서 R&D 그 예산을 그냥 다 잘라버렸잖아요. 거기서 수년 동안 연구하던 게 중단이 되고 연구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삼성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전에 하던 몽고스 프로젝트 이건 이제 AP용 CPU 개발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다
뭐 중단해버렸고, HBM 그 팀 해체를 한 거 2019년에 이런 대표적인 결정들이 결국은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 계기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차별화를 하고 SK를 이기고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에 지금 HBM3, 3E, 8단, 12단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좀 때가 좀 늦은 것은 늦는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HBM 시장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바일 HBM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통신 이런 데로 HBM의 이 사용처가 점점 넓어지니까 결국은 HBM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음 차기 그래 HBM 다음은 뭘까 뭐 PIAM, CXL 이런 것들도 또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해야죠. 자, 기술력에서 삼성전자가 1등이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여러 부분들이 SK 하이닉스한테 추격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0나노급 이제 D램을 보면 1X, 1Y, 1Z, 1A, 1B, 1C 이런 순으로 가는데 여기에 보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별로 필요 없고 요 1A서부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1A 같은 경우 14나노 이것도 벌써 중국에 추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1베타 원비라고도 얘기합니다. 원C 뭐 감마라고도 말하는데 삼성이 지금 1B에서 지금 허덕거리고 있죠. 여기도 수율이 지금 잘 안 나오는데 1C도 지금 개발 단계인데 뭐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첫 수율이 확보가 됐다 그래요. 삼성전자는 1C까지 잘 안 되니까 1D로 지금 가려다가 1C가 수율이 지금 개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율이 개선이 됐다는 거는 이제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는 거죠. 후공정도 마찬가지고. 자, SK 하이닉스의 권재순 수율 담당 부사장. 자, 수율 담당 부사장이라는 직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서는 수율이 그냥 뭐 그 영업이익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3E 의 수율이 80% 이게 아마 8단인 것 같아요. 지금 12단을 지금 하고 있죠. SK는 자신이 있으니까 수율이라는 거 기업의 비밀이라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오픈을 할 정도로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속히 이런 일들이 좀 자신감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다 얘기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 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제가 블로그에 다 올려놨습니다. 블로그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미 전략 자산의 핵심인 인텔, 이 인텔에서 만드는 첨단 반도체를 가지고 미국이 첨단 미사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를 전략 자산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억 달러의 보적 지원금을 줬어요. 또 그 다음에 국방부하고 최근이죠. 이거 국방부와 프로젝트를 이유로 해서 30억 달러를 또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230억 달러잖아요. 그걸 지금 환율로 한다면 거의 41조 원? 그 정도 되겠죠. 그렇게 자금을 쏟아 부어 줬어요. 근데 삼성은 정부에서 현금 10원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리고 뭐 세액공제 이런 것들도 올해 국회에서 통과돼야지만 세액공제가 연장이 되는 거죠.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인텔도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전임 정부에서부터 그냥 태클만 받던 삼성전자가 어찌 잘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팻 겔싱어 인텔 CEO는 인텔의 재정 회복이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230억 달러라는 돈을 그냥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기 어렵다는 거예요. 삼성이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메모리 반도체가 독과점 체제예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절반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게는 총알이 아직까지 100조 원이나 있어요. 그 100조 원 중에서 뭐 30조, 40조를 첨단 D램, HBM, 파운드리에 쏟아 부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용 회장이 결단하기만 하면 돼요. 저 인텔처럼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 못할 그런 처지는 아니라는 거죠. 인텔이 파운드리 분사 방안을 발표한데 삼성전자도 적자 부분인 파운드리를 분사해야지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재용 회장이 노했습니다. 파운드리를 성적을 잘 낼 거라고 했습니다. 아직 뭐 배고프다, 헝그리란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게다가 미국과 달리
것과 달리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IDM이지만 인텔보다 삼성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이 뭐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용인 이동 남사에 220만 평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를 조성을 하잖아요. 국가 산단이에요.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유일하게 국가 산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들어보니까 용인 쪽에서는 걱정이 많더라고요. 평택 캠퍼스가 이렇게 안 되는데 용인에다가 또 삼성이 할 수 있을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삼성이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노근창 이제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이렇게 얘기를 몇 개를 하는데 이분이 최근에 일본 반도체하고 대만 반도체를 견학을 하고 갔다 왔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는 2176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올해보다 41%, 파운드리 시장은 매출이 1639억 달러로 올해보다 2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올해보다 더 커질 거라. 모건 스탠리가 말하는 뭐 반도체 겨울 개나 줘버리라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2176억 달러로 올해보다 41%가 성장할 것이고, 지금 삼성전자가 잘 못하지만 파운드리 시장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7나노, 5나노, 4나노까지는 잘해요. 최근에도 보니까 지난 주말에도 우리 그 팹리스 중하고 또 삼성 파운드리하고 4나노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3나노 쪽에서는 수율이 좀 안 나오지만 4나노, 5나노를 집중적으로 좀 해서 파운드리 쪽에서도 좀 이익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전망 자체가 밝은 시장이라, 메모리 반도체가.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그냥 다 쥐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D램 같은 경우는 거의 70% 가수를 그냥 점유율을 다 먹고 있으니까 잘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비판 좀 하지 말고 좋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욕심을 조금 버려야 됩니다. 자회사인 세메스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다른 우리 소부장 업체 중에서 잘 하는 거 있으면 그건 그대로 좀 갖다 쓰시고 이렇게 상생하는 게 좀 필요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때부터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구독 달팽이 부동산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